그러면은 이제 오늘 진도도 못 나갔는데 조금이라도 나가봐야죠. 6장인데 저희가 이제 6, 7, 8장 하면은 사실 9장은 서머 요약에 대한 거라서 9장에서는 기존에 했던 거를 이제 되새김질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배운 거를 활용할 거냐라는 얘기라서 6, 7, 8장 하면은 뭐 마무리가 된다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도 많이 나왔어요. 뭐맨 처음에 우리가 딥러닝 하면서 댄스라이어 뭐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인 그런 걸로 해서 이제 CNN도 했고, 이제 약간 좀 더 나가서 RNN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넘파이 같은 거 쓰는 것도 배웠잖아요. 넘파이에서 축에 대한 것, 축에 대해서 평균 내고 뭐하고 하는 것도 있고, 오늘 했던 뭐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응용하거나 그럴 때 중요한 개념이라서 하나하나 좀 배우시게 될 거고요. 오늘 또 크게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숙제 낼 때 인베딩이라는 거고, 인베딩 개념은 잘 이해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 자체 인베딩뿐만이 아니라 워드 투백 뒤에 이제 나오는 이제 오토인코더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베딩 된 공간을 이제 보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개념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파트인 거고요. 그 6장은 그 텍스트 데이터, 앞에 시각적 데이터, 화면, 이미지 데이터를 다뤘다면 오늘은 여기서 하는 건 텍스트 위주인 거고요. 텍스트 하면서 이제 순환신경망을 RNN이라고 이제 부르면 순환신경망을 이제 하는 건데, 텍스트 하면서 순환신경망을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말이라는 게 이제 글이나 말이라는 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를 다루는 거라서 그 순서를 다룰 때 특화된 신경망. 이미지 다룰 땐 CNN을 했죠. 왜냐하면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라고 이제 그걸 넣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은 RNN은 그 전 데이터하고 연관성을 갖게 해주게 와이어링을 한다. 아까 그 CNN 하면서도 와이어링 얘기했지만은 그 와이어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이어링의 새로운 기법인데 그 기법을 이해해 두시면 이제 좋으니까요. 예. 그래서 순환신경망 하면서 약간 순환신경망의 고급적으로 나가는 게 이제 앞전 시간에 박기환 선생도 얘기한 것처럼 LSTM, 그 메모리를 오래 간직하도록 롱텀 하고 쇼텀 메모리를 이제 분리해서 이제 해주는 그런 형태 LSTM 같은 게 추가되는 거고요. 근데 그 순환신경망 그 전하고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그 전의 데이터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어라고 와이어링을 해주는 게 사실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가능한 게 이게 CNN에서는 이제 그 2D 어떻게 보면 채널까지 해서 3D 데이터를 이제 연관 와이어링을 해준 건데 그 순환신경망 어떻게 보면 1차원 이전 거 이후 거 그 사이에 연관을 시켜주니까 1차원 사이에서 이제 연결시켜주는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컨브넷을 사용한 시퀀스 처리라는 게 1D 컨브넷, 그러니까 2D가 아니라 순서에만 따르는 컨브넷을 이용해서 시퀀스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걸 이제 볼 거고, 때때로 RNN보다 컨브넷이 1D 컨브넷이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의외인가요? 의외가 아니라 당연한 걸지도 모르는데 1D 컨브넷이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얘기할 거고 나중에 9장에서 맨 뒤에 서머리 하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와이어링이 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퀀스 데이터에 대한 건데 시퀀스 데이터는 순환 신경망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로 할 수도 있고 1D 컴포넷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했는데요. 그 특성에 따라서 어느 게 더 좋은가라는 걸 나중에 9장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또 얘기 드릴 거고요. 먼저 시퀀스 데이터라는 게 어떤 게 있나라는 걸 생각해 보자면은 첫 번째 문서 같은 게 이제 문서에 텍스트가 쭉 줄줄이 있잖아요. 그게 시퀀스 데이터고 그런 문서를 분류하는 작업을 이제 할 때 이런 시퀀스 데이터 분류
같은 게 처리할 수 있을 거고, 옛날에 통계적 머신러닝에서 많이 했던 게 시계열 데이터거든요. 시계열 데이터 처리. 맨 처음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미국의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그 비행기 탄 사람의 이제 비행기 승객수 변화 몇십 년 동안 점점 많아진 건 맞겠죠. 근데 계절을 타서 계절에 여름 휴가철이 많은가요? 휴가철 그 계절 시즈널 그 분포를 보이면서 이제 커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7월에는 몇 명쯤 탈 거야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 가끔 근데 저는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 그다지 뭐 좋게 보진 않는데, 그 기본 베이스를 주는 건 맞긴 한데, 요번에 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냥 시계열 갖고 그냥 예측을 하면은 엄청 그 비행기 탄 사람 숫자가 엄청 차이가 나겠죠. 어떤 그런 한계는 있는 거긴 하죠. 그 머신러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그런 거 딥러닝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있고요. 그런 거에 처리할 수가 있고, 또 그 번역 같은 거나 또는 이제 문장 생성도 8장에 좀 우리가 문장 생성하는 게 좀 기본적인 문장 생성, 아주 그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그 기본적인 문장 생성을 하는데 영어에 대한 거라서 한글에는 좀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 그런 것도 한번 좀 뒤에서 해볼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고, 감성 분석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서 그냥 그 RNN이나 그런 거 시퀀스를 생각 안 하고 이제 처리했었잖아요. 앞에서 이제 저희가 그 댄스 모델 갖고서 그 IMDb를 분석했었죠.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 이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하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그 댄스 형태로 해서 그 벡터라이즈하고 그 댄스를 한 게 단어가 온 순서에 대한 컨셉이 안 들어있다. 따라서 그 순서에 의한 감성 분석은 이제 빠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걸 조금 더 이제 그 순서에 의한 걸 하기 위해서는 이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거죠. 시계열 예측이나. 자, 근데 이런 시퀀스 데이터가 대부분이 문서나 말 같은 게 이제 좀 많아서, 일단은 문서의 사례를 저희가 이제 할 텐데, 텍스트 데이터를 수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앞에 박기호 선생님에게도 자연어 처리할 때 이제 토큰화하고 그거를 이제 수치화하는 걸 얘기를 했었죠. 우리 앞에서 그 IMDb 할 때는 그 벡터를 어떻게 만들었었죠? 원하드 인코딩을 했었죠. 그 단어 더는 뭐 일빵빵, 뭐 캣은 빵일빵 뭐 해서 그 단어별로 이제 그 원하드 인코딩을 이제 했는데, 그런 원하드 인코딩도 하나의 벡터화인데, 그 문자를 벡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를 벡터하는 방법. 근데 그보다 조금 하나 아래쪽으로 좀 들어가서 그 벡터하는 방법의 좀 더 밑에 쪽은 조금 뭐냐면은, 우리가 영어하고 한글인 경우는 이제 좀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영어에 A, B, C, D, E, F, G가 있으면 A라는 거를 벡터로 하고 B를 벡터로 하고 C를 벡터로 하고 기억을 벡터로 하고 뭐 그런 식의 벡터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방법이 있죠. 문자 벡터화. 요 방법을 써서 우리가 8장의 첫 번째 자동 문장 생성은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영어에 대해서. 한글은 약간 좀 그거랑 다른 게, 이제 영어는 그냥 알파벳 줄줄줄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 있기 때문에 중성 두 번째 무조건 중성이 나와야 되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좀 자유로워서 약간 적용하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문자 벡터화를 시켜서 그런 걸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많은 경우 문자를 벡터화 시키는 게 아니라 단어를 벡터화 시키죠. 앞에 그 박기호 선생님 얘기했지만은 그 어근 같은 걸 찾아내는 그걸 해서 그 어근을 하나의 벡터한다든가, 어근을 안 찾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벡터를 시킬 수도 있죠. 그게 어근 찾는 것보다는 뭐 그냥 테스트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is하고 was가 있으면 그걸 원래 어근으로 보면 is로 이제 만들어서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is, was를 다른 벡터로 해도 뭐 할 수는 있는 거죠. 아까 얘에서는 먹는다였던 거예요. 먹다 하고 걷다, 걷는 뭐였지? 뭐 먹다 하고 말하다 했던가, 걷는다든가, 뭐 그게 어근으로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 그랬는데,
어쨌든 약간 달라지더라도 그냥 시도는 해볼 수 있죠. 단어 단위로 벡터하는 방법. 그 다음에 N그램 벡터화는 뭐냐면, 이 N그램, 1g은 1g, 2g, 3g, 4g. 1g 뭐냐면 단어 하나짜리. 단어 하나짜리. 단어 cat 그럼 하나. 더 cat 그러면 더하고 cat이니까 2g. 더 cat, 뭐 big cat 그럼 더 big cat을 하나로 쓰면 3g짜리 단어. 이렇게 그런 그램 단위로 이제 벡터에서 n그램 벡터를 할 수도 있죠. n그램 벡터를 하는 게 예를 들어 부정어가 깊게 있으면 부정어랑 is하고 not이 있으면 is하고 not을 따로 할 거냐, is not은 붙여서 하나의 벡터를 할 거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n그램 벡터를 이제 해볼 수도 있다. 그 계속 키워나가면 뭐 문장 벡터는 어떤가요? 문장 벡터, 문장 통째로. 너무 문장 종류가 문장 안에 들어가는 변화가 많아서 벡터가 너무 디멘전이 커질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좀 많이 쓴다. 그 국내에서 한글로 뭐 감성 분석이나 할 때 N그램 갖고 좀 뭐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제가 단어 사전을 만든 건 아니고 N그램으로 이제 그 감성 사전 만든 거가 있어서 그걸 갖고 이제 감성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단어 벡터하고 N그램 벡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한글에서는 특히나. 문자 벡터는 영어에서는 이제 해보면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냥 줄줄줄 다음 뭐죠, 그 알파벳이 줄줄줄 찍혀 나가는 걸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걸 한글로 한번 응용해볼까 했는데 약간 좀 아쉽겠다는 생각만 하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손이 안 움직여서 아직 테스트 안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수치할 때 토큰이라는 얘기는 앞 시간에 했으니까 텍스트를 나누는 단위. 예전에 토큰, 버스 토큰은 제법 썼었죠. 그때 10개짜리 종이 토큰 짜면 예쁘게 미리 잘라놔야지 쓸 때 자르려면 이상하게 찢어져 갖고 좀 그럴 수가 있죠. 텍스트를 나눠서 이제 토큰으로 만들고 토큰화를 이제 한다 이거죠. 이 토큰을 그대로 해서 인코딩을 할 때, 원하드 인코딩은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오늘 할 거는, 특히 배울 거는 인베딩에 대한 걸 배울 거고, 인베딩. 이 인베딩이 이제 상당히 많은 응용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서 뒤에 이제 실제 코드를 보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여기, 옆에 그림이, 인베딩이 잘 되면은, 이 캣이라는 걸 우리가 나는 이건 몇 디멘전이 몇이죠? 셋, 일곱. 7차원으로 단어들을 인베딩 시켜보고 싶어. 그래서 인베딩이 잘 돼서 이 위치가 딱 잡히면은, 잘된 인베딩은 어떤 효과를 보여주냐면, 캣하고 키튼, 고양이하고 새끼 고양이, 거리가 되게 가깝죠. 그 다음에 개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우스하고 거리가 멀죠. 이렇게 이 공간이 인베딩 공간이 제대로 잘 인베딩 공간에서는 이렇게 그 개념 간의 그 위치를 상대적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드 투백에서 뭐 많이 나오는 샘플이 이제 요거죠. 맨, 우먼, 킹, 퀸. 맨하고 우먼 사이 거리하고 킹하고 퀸 사이 거리가 같다 이거죠. 그래서 킹에서 맨만큼 뺀 다음에 우먼만큼 더하면은 퀸이 나온다. 뭐 그런 식의 이제 계산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글자를 그렇게 문자를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게 상당히 이제 새로운 형태가 되는 거고, 아까 비슷한 예로 얼굴 사진인데 거기다가 선글라스 벡터를 더해서 이제 생성하면은 그 사람 얼굴에 선글라스가 껴지는 형태가 되는 그런 형태도 나오기도 하죠. 책에 근데 이제 요걸 설명하면서 댄스 벡터, 스파스 벡터라고 이제 설명했는데, 약간 좀 아까 박재우 선생도 댄스 스파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헷갈립니다. 헷갈려. 스파스 벡터, 스파스가 단어로 뭐죠? 어떤 희소하다는 거죠. 희소. 뭔가 꽉 차 있지 않고 뭔가 희소하다. 댄스는 꽉꽉꽉꽉 이제 밀집돼 있다라는 거죠. 여기 245페이지인가요? 245페이지. 245페이지 보면 스파스 벡터, 댄스 벡터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디 있나요? 토큰 임베딩. 스파스 245페이지. 245 스파스 댄스가 어디 있냐? 이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이 아까 그 박경 선생이 얘기할 때 이제 스파스하고 댄스는 어떤 게 있냐면 원하드 인코딩 같은 경우는 다 0이고 1이라는 놈이 하나 있잖아요. 1의 개수가 되게 작다. 숫자가 있는 개수가 너무 작다. 그래서 1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 희소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파스 벡터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0인 놈이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임베딩이 잘 되면 이게 댄스 벡터라고 이제 얘기가 하는데 근데 이거랑 헷갈리게 되는 게 뭐냐면은 요 표현이에요. 여기 그 파이썬의 이제 그 사이파이에 보면은 스파스 댄스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 꽉꽉꽉꽉 이게 0이 여기 훨씬 많죠. 0이 숫자 찾기가 힘든 건데 이게 댄스 매트릭스란 표현이라고 해요. 댄스 매트릭스 0이라도 꽉 채웠어. 근데 스파스 매트릭스는 뭐냐면 0인 건 안 써버릴게. 원래는 여기 다 뭐 0이란 숫자가 있어야 했지만 숫자를 이제 그 다 없애버렸어. 이게 이제 스파스 매트릭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스파스 매트릭스로 저장하면은 댄스 매트릭스 저장하면 여기 가로가 넷, 7, 7, 5, 35, 35개 이제 인티저를 저장해야 되지만 얘는 둘, 여섯, 13개만 저장하면 되죠. 특히나 이게 차원이 커지면 0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저장하는 차이가 커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딴 데서 뭐 할 때 댄스로 저장했을 때 7, 8기가 나오는 게 스파스로 하면 7메가, 8메가 뭐 1000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스파스 댄스 그 변환 매트릭스 변환 그 펑션도 있고요. 그 투스파스에서 스파스로 변환해서 저장은 훨씬 줄어듭니다. 근데 의미가 어쨌든 단어 의미 자체로 이제 여기 0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뭘 갖고 스파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 스파스 벡터는 0은 많지만 1이라는 숫자가 적다. 원하드 인코딩. 그런 의미로 이제 스파스라는 거에서 벡터에서는 그렇게 쓰는 것 같고요. 댄스 벡터는 이제 0이 없이 다 숫자만을 꽉꽉 찼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져서 양쪽에 벡터 얘기할 때랑 그 벡터 얘기할 때랑 그 매트릭스 얘기할 때 약간 서로 헷갈리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245페이지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249페이지네. 죄송합니다. 이게 249페이지. 249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24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밀집 벡터, 뭐 희소 벡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매트릭스 할 때는 이제 조금 또 다르다. 여기 원하드 인코딩은 스파스로 했지만 그 벡터 매트릭스 얘기할 때랑 이제 헷갈려서 댄스 스파스 얘기, 그 생각을 좀 그때 그 어느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는 생각을 좀 하셔야 나중에 얘기할 때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하드 인코딩하고 이게 단어 인베딩, 지금 오늘 얘기한 인베딩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게 원하드 해싱이라는 방법을 이제 쓸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원하드 인코딩을 이제 해시 펑션을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시 펑션은 뭔가 집어넣으면은 원하는 사이즈로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단어 인베딩도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주긴 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면서 해주는 게 인베딩이라면은 해싱은 전혀 그런 거 없이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합니다. 그냥. 근데 여기 묘한 게 해시 충돌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어떤 숫자, 두 개의 숫자가 동일한 해시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그 가능성은 무지무지 적지만 이런 해싱 방식은 사실은 요새 비트코인이 한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 그 계산할 때도 해싱이 많이 들어가죠. 해싱 그 펑션을 써서 이제 워낙 해싱으로 이제 그 할 수가 있죠. 근데 잘 안 쓰는 거라서 원하드 인코딩하고 단어 인베딩만 기억하셔도 보셔도 일단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인베딩을 이제 그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인베딩 데이터를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우리 목적에 따라서 인베딩 층을 두고서 그 목적에서 인베딩 층 자체가 훈련되게 하는 작업, 작업이라고 해야 될지 영역에 따른 인베딩을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단어 인베딩을 갖다 쓰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영역, 아까 얘기한 대로 질기단 말이 구두 질긴 거랑 고기 질긴 거랑 의미가 다르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새로운 작업마다 새로운 인베딩을 하는 게 사실 가장 그 작업에 맞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냥 필요에 따른 인베딩이 최적인데, 어떤 때는 필요에 따른 인베딩이 어려운 경우가 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앞에 CNN에서도 얘기했지만, CNN에서도 우리가 기존에 훈련되어 있는 CNN 레이어를 쓰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 그랬죠? 훈련 데이터가 작을 때, 훈련 데이터 개수가 많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놈을 갖고 와서 그걸 갖고 이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텍스트에서도 사전 훈련된 인베딩을 써야 되는 경우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훈련시킬 데이터가 작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전 훈련된 인베딩을 쓰는 것도 이제 유효하다. 다만 그 사전 훈련된 인베딩이 어느 영역에서 가능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는 인베딩을 이제 그런 걸 갖고 오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 스터디 할 때 같이 계셨던 분들 들으셨을 텐데, 단어 인베딩을 했는데 폭스라는 놈하고 제일 가까운 놈을 찾아줘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그런 데서 나온 데이터 갖고 문장들 갖고 훈련됐을 경우는 폭스하고 레빗, 그러니까 토끼가 가장 가깝다고 이제 나오죠. 왜냐하면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뉴스나 그런 쪽에 했을 때 이제 폭스는 폭스 뉴스 의미로 나와서 방송사가 이제 가장 가깝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내 목적에 맞는 인베딩을 갖다 쓰는 게 사전 훈련 인베딩인 경우 그게 좋은데, 뭐 샘플에서야 뭐 그냥 일반적인 인베딩을 하나 갖다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댄스 스파스 얘기를 했고요. 보통 텍스트 수치할 때는 통계적인 머신러닝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빈도 기반 그거였어요. 빈도 기반에서 이제 원하드 인코딩으로 한 다음에 TF-IDF에서 이제 텀 프리퀀시하고 인버스 더큐먼트 프리퀀시 뭐 해서 뭐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빈도 기반 분석은 원하드 인코딩으로 대표되는 그런 빈도 기반 분석은 일단 단어 표현의 벡터가 크다 이거죠. 뭐냐면 우리가 사용할 단어가 10,000개 단어를 쓰고 싶어 그러면 디멘전이 10,000개가 필요한 1만 디멘전인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죠. 축이 1만 디멘전. 그 다음에 아까 박결 선생도 얘기했지만 단어 사이 연관성 정보가 없다 이거죠. 그 단어하고 단어가 고양이하고 새끼 고양이, 캣하고 키튼이 이제 거리가 가깝고 독이 멀잖아요.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연관성 정보가 없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오늘 배울 인베딩인 거고, 대표적인 예가 워드투백. 워드투백을 이제 하는 방법이 단어 사이의 거리로 이제 문장 안에서 문장에 나온 단어는 가까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뒤집어서 훈련시키기도 하고 바로 해서 훈련시키기도 하는데, 요 중심 단어 더가 이제 타겟이에요. 팻하고 캣을 이제 집어해서 팻하고 캣을 입력 들어갔을 때 더가 나와야 돼. 또 그 다음에 요 팻을 타겟으로 잡고 캣 셋이 입력이 들어갔을 때 팻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셋 온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캣이 나와야 돼. 캣 온 더를 이제 집었을 때 셋이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문장에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훈련시키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 문장에 자주 나오는 단어끼리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요걸 입력 주변 단어를 이제 입력했을 때 요거 나와라 여기 나오게 해줘 막
얘랑 가까운 거에 하다 보면은 여기 인베딩 되는 그 원하딩 코딩으로 했던 것들이 여기 여기 뭐 7차원이라면 7차원 요 안에 이제 그 통과하면서 요 7차원 값이 더에 해당하는 7차원 값은 팻하고 캣하고 바꿔지고 팻에 하는 7차원 값은 더 캣 셋하고 이제 비슷하게 인베딩이 돼가요. 바뀌어가요. 돌이켜보면은 사실 우리가 댄스 레이어든 이제 그 뭐죠? CNN이든 댄스 레이어든 파라미터들이 우리가 훈련된 대로 그 파라미터들이 바뀌어간 거잖아요. 가까워지 우리가 훈련되는 거에 가까운 아웃풋을 나오도록 그 파라미터들이 바뀌어 나간 거잖아요. 자, 우리는 팻 넣어서 더 나오게 하고 더 캣 셋에서 팻 나오게 하고 더 팻 셋 넣어서 캣 나오게 하고 그러면 얘들 요 주변에 그거는 요 중심에 가까워지겠죠. 거꾸로 이제 중심은 요 주변 단어들하고 가까워지겠죠. 그렇게 가까워져라 막 얘기해서 되는 것 자체가 인베딩이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베딩의 원리인 거고 오토인코더도 그렇습니다. 오토인코더도 자기 이미지 넣어서 뭐 바틀렉 레이어가 있는데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바틀렉 돼서 다시 나왔을 때 이제 자기랑 가까워져야 된다. 그럼 요 바틀렉 돼서 요 부분이 자기가 있을 공간으로 점점 다가가는 건데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아직은 좀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어쨌든 일단은 요 가까운 단어, 주변 단어들을 넣어서 요게 넣는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주변에 질문하십시오. 하다 보면 요게 요 놈이 더하고 팻하고는 좀 요것만 계속 훈련시키면 더하고 팻에 있는 위치가 비슷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팻하고 맷은 멀리 있죠. 그러니까 팻하고 맷의 거리보다 팻하고 캣의 거리가 이제 가까운 형태로 공간상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인베딩이다. 말로는 이제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워드2백을 이제 잘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맨하고 로얄이란 단어, 맨에다가 로얄이라는 걸 하면 킹이 되고 우먼에다가 로얄 L이 아니죠. R이죠. L이 아니라 R이니까 로얄을 넣으면 퀸이 되고 킹에다가 이제 피메일 넣으면 퀸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이게 벡터로 딱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 돼요. 이게 뭐냐면 워드2백에서 모델 가장 가까운 거를 찾아봐. 킹에다가 우먼을 더하고 맨을 빼, 네거티브 맨을 빼. 그 탑 10을 골라봐. 그러면 이제 퀸이 0.71%, 0.71.1%, 모나크가 61.8%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걸 퍼센테이지로 얘기하기 좀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합하면 1이 되는 건 아니라서. 어쨌든 시뮬러리티가 이제 71% 자꾸 프로로 나오는데 어쨌든 유사한 게 퀸이 가장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이런 단어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인베딩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 코드를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IMDb 앞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댄스레이어 갖고 이제 했었죠. 댄스레이어 갖고 이제 훈련시켰던 건데 그거를 이제 RNN 갖고 하고 그 다음에 인베딩 같은 걸 집어여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댄스층 갖고 할 때 인베딩 여기는 이제 106페이지에 나온 걸 다시 써본 건데 처음에 제가 착각을 해서 이게 뭐 책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106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은 IMDb 데이터 로딩했을 때 그걸 갖고 이제 인덱스를 구할 때 0, 1, 2는 특별한 값이라고 이제 책에 써서 이상하다 맞나 테스트 할 때 잘못된 걸로 생각했었는데 맞네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오류가 아니라 이게 맞습니다. 마이너스 3을 해주는 게 이 책에서는 맞고 여기 근데 여기 링크에 있는 여기가 설명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그때 106페이지에 있는 소스 갖고 이제 했을 때 설명을 그때도 드렸지만은 얘는 댄스레이 하면서 벡터화 했을 때 순서를 무시했다. 순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요런 문장에 이제
이게 구분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this movie is a bomb 하고 this is a movie the bomb 이게 해석 잘 하시나요? 위쪽 거는 이거는 그냥 폭탄이야. 밑에 거는 그 폭탄이야. 그런가요? 영어 단어는 그렇대요. 여기 뭐 어범 이랬을 때는 진짜 개판이야. 영 엉망이야. 밑에 거는 진짜 죽여줘. 죽여줘 그런 표현이랄까. 펑 터져. 또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그게 뭐 어디 나오죠? 246페이지인가요? 아니면 아닌가? 200 페이지를 다 적어놨는데 순환신경론 200 책에 나옵니다. 책에 나오는데 254페이지에 있네. 254페이지에 보시면은 254페이지 위쪽에 보면 This movie is a bomb 하고 The bomb 뭐 차이가 있어서 이건 아주 너무 재밌다라는 표현이고 얘는 이제 정말 엉망이야라는 표현인데 이런 거에 그냥 댄스만 했을 때는 이런 거 구분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그 실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임베딩으로 넘어가 보죠. 소스 코드를 한번 보죠. 뭐 6-1번 요거네요. 6-1번은 이제 소스를 한번 갖고 계시면 다 실행시켜 보신 거요 맞죠? 다 실행시켜 보셨다고 이제 생각하고 맨 처음에 케라스 패키지를 이제 임포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케라스가 버전 2.2.4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베딩 이제 케라스 레이어 중에 임베딩 레이어를 이제 저희가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베딩 층을 하나 만들었어요. 임베딩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레이어만 만든 겁니다. 레이어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미리 예습하셨으면 아실 텐데요. 앞쪽이 이제 1000 단어, 1000개를 64로 이제 임베딩 하는 거예요. 64 차원으로. 이 앞에 1000이란 건 뭐냐면 1000가지 단어 0, 1, 2, 3, 4, 5, 6, 7, 8에서 9999개죠. 그거를 각각을 64 차원의 이제 벡터로 임베딩 해줘. 라는 그런 레이어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 책의 내용이 그렇게 막 이게 RNN 하면서 좀 이게 뒤에 설명드려야 돼요. 여기 이제 샘플 개수랑 시퀀스 랭스가 있는데 시퀀스 랭스 때문에 헷갈리실 거예요 아마. RNN 가서 더 헷갈리실 거고 일단은 책에 있는 그 코드 그대로 한번 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임베딩에서 숫자 0, 1, 2, 3, 4, 5, 6, 7, 8, 9, 9999 이 숫자가 만인가요? 1000인가요? 만인가요? 1000이네 1000. 999개 단어를 해서 이제 64개 벡터로 이제 한 거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임베딩을 할 겁니다. 원래 1000이었네. 소스는 만이었던 줄 알고 지금 체크해봤더니 1000이네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OS에 있는 커맨드를 실행시키기 위한 거죠. 뭐 사실 원래 이건 소스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디렉터를 여러 개 쓰다 보니까 자꾸 소스 여러 개 띄워놓고 하다 보니까 디렉터가 자꾸 바뀌어서 여기 테스트한 디렉터를 그때마다 세팅을 하느라고 임포트 OS를 한 거고요. 그래서 change 디렉터리. 이 디렉터리에 가서 이제 실행시켜 하기 위해서 임포트 OS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에 이제 케라스 데이터셋 중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 쓴다 그랬죠? IMDb를 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케라스에 프리 프로세싱 하는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가져왔고요. 피처 중에 이제 10,000가지 단어를 쓴다. 10,000가지 단어. 10,000가지 단어를 쓰는데, 여기 이제 특성으로 사용할 단어는 뭐냐면은 이제 맥스 피처 개수 10,000개의 단어를 쓸 거예요. 10,000개의 단어. 10,000개의 단어를 쓰는데, 그 다음에 사용할 단어의 길이, 이거는 뭐냐면, 텍스트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은, 리뷰가 있잖아요. 리뷰가 있으면 단어가 줄줄줄
50개, 100개 있을 수도 있고 200개 있을 수도 있고 10개만 있을 수도 있고요. 10개만 있을 수도 있는데 그중에 텍스트 길이 20개로 제한하겠다. 만약에 30개 있으면 20개만 쓰겠다라는 그걸 이제 얘기하죠. 20개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IMDb에서 로딩을 하는 거예요. 이제 IMDb 로딩 중에 맥스 피처.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이제 10,000개의 단어. 그 10,000개 이하 뭐 어떤 더라는 놈은 100번 쓰였어요. 그 다음에 is는 99번 쓰였어요. 줄줄줄. 그러다가 이제 만등이 이제 뭐 캣이다. 걔는 10번 쓰였어요. 그게 만등이다. 그 다음에 만 1등인 놈이 독이다. 그러면 독 같은 건 다 버리는 거죠. 그 위쪽에 있는 그 단어만 해서 이제 뽑아내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 그 다음에 긍정, 부정, 그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그 다음에 그 테스트 값이 긍정, 부정인 걸 해서 올리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시퀀스 이제 패딩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20개. 그 단어가 이제 뭐 뽑혀서 나온 단어가 여러 개 있더라도 20개 이상 단어는 버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맥스 랭스를 해서 20개 2D. 그러니까 샘플 개수 곱하기 맥스 랭 그만큼 이제 그 엑스트레이는 몇 개인 거죠? 엑스트레이는 요게 IMDb가 몇 개로 나눠져 있던가요? 25,000이었던 것 같은데. 25,000.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 샘플이 25,000이고 랭스가 20. 얘는 테스트는 뭐 많이였던가요? 그 샘플 개수 곱하기 이제 20.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훈련 데이터를 로딩을 하겠다 이거죠. 여기서 보죠 뭐. 쉐입을 찍으면 되니까. x 언더스코어 트레인.점 쉐입. 요거 이제 요것만 찍어 보시면은 로딩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피처 개수 것만 골라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있죠. 여기 25,000에 20. 그러니까 25,000. 찍는 김에 저것도 찍을까요? 얘도 25,000원이었네. 엑스테스트 25,000개 이제 그 리뷰. 예, 그중에 단어 20개만 썼으니까 좀 더 뭐 그 정확하게 뭐 보려면 요런 거 그 맥스 랭스를 좀 늘려본다든가 요 피처를 늘려보면은 이제 근데 자주 안 나온 단어가 어떤 긍정 부정에 미치는 거 좀 작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올린 다음에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앞에 얘는 여기 이제 인베딩 1000으로 했잖아요. 제가 만이랑 자꾸 헷갈린 건 뭐냐면은 실제 여기 쓴 거는 10,000개예요. 10,000개. 왜냐면 10,000개 피처를 했으니까 숫자가 0에서부터 9,999까지 되니까 만인데 요 앞에 인베딩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이제 책에 샘플로 나오면서 소스가 이렇게 돼 있어 갖고 1000 해서 아까 이 만 아니냐 뭐 생각했던 게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10,000개의 피처니까 그 10,000개의 피처를 여기 그냥 샘플할 때 64 디멘전으로 했지만 여기는 디멘전을 8로 했어요. 8. 자, 시퀀셜 모델. 우리가 많이 썼던 시퀀셜 모델. 그 다음에 플래튼하고 댄스하고 인베딩을 더 쓰겠다고 했고 그 중에 맨 처음에 이 시퀀셜 모델에서 맨 처음 추가한 레이어가 인베딩 레이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뽑아져 온 이제 그 엑스 테스트나 엑스트레이는 0에서부터 9,999까지 인티저를 가져요. 그걸 가져요. 그럼 0이라는 인티저나 9,999라는 인티저를 이게 차원이 8차원인 그런 벡터로 만드는 거예요. 0은 0.1, 0.2, 0.3, 0.4, 0.5, 0.6, 0.7, 0.8 이런 벡터가 되고 1은 0.2, 0.3, 0.4, 0.5 그래서 0.9 벡터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룩업 테이블을 만든다고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각각의 단어를 이제 자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 8차원 벡터로 이제 만들어주는 레이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냥 초반에 이 인베딩 레이어는 랜덤 값으로 들어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얘는 이제 트레인 되는 파라미터다 이거죠. 그럼 자 퀴즈 여기서 이 인베딩 레이어에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몇 개가 될까요?
모델에서 이제 요 서머리 하면 나올 텐데, 요 레이어 추가한 다음에 서머리 하면 나올 텐데, 몇 개일 것 같아요? 만들어져야 될 파라미터는 요 10,000개의 인풋에 대해서 8차원이니까 곱하면은 8만 개의 파라미터가 여기서 이제 생성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제 그 벡터를 플랫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집어넣을 게 덴스 레이어이기 때문에, 덴스 레이어가 아니면은 사실 여기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제 그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덴스로 했기 때문에 이제 요 플랫으로 이제 만들어 쭉, 다시 말해서 20개, 여기는 8차원 벡터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의 그 리뷰는 20개의 단어로 돼 있죠. 20개 단어. 그 말은 20개 벡터란 거예요. 몇 차원 벡터? 8차원 벡터. 그래서 여기 요 플랫을 하는 순간 얘의 이제 레이어는 어떻게 되냐면 20개 곱하기 8차원이 돼서 160차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160차원이 돼서 이쪽으로 이제 덴스 하나로 이제 올려지고, 그리고 나서 시그모이드에서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될 거예요. 요까지만 한번 돌려볼까요? 요까지만 돌려보면은, 자, 봅시다.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만하고 8차원을 곱해서 8만 개의 파라미터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플래튼 레이어가 나오면서 160개로 된 거고, 160개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덴스 레이어로 가면서 여기 그 1이 하나 더 붙었죠. 뭐냐면 바이어스가 붙어서 161개 파라미터가 이제 트레이너블이고, 플래튼 자체는 트레이너블 한 게 아니죠. 그냥 한 줄로 만든 것 뿐이라서 여기서는 파라미터,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필요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토탈 훈련돼야 될 게 8만 161개 이제 그 파라미터가 훈련된다 이거죠. 그거를 핏을 내서 이제 훈련시키는 게 여기인 거고, 여기 버버스를 이제 제로로 하면 어떻게 되죠? 버버스 안 하면은 이제 훈련되는 동안 이제 재미없어요. 이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서 훈련되고 있니 안 되고 있니 뭐하니까, 책에서는 아마 이게 없어서 제가 버버스를 1로 했던 것 같고, 인베딩 레이어 때문에 이렇게 훈련 시간이 좀 있는데, 그래도 막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에이, 괜히 했나? 어쨌든 이런 거를 그 사이에 파라미터들 좀 보죠. 시그모이드로 해서 이제 바이너리, 그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했고요. 위아래. 그러니까 yes, no니까 에큐레시가 AC+으니까 매트릭이 하나 더 나올 거고, RMS 프로브를 이제 그 옵티마이저로 썼고, 그 다음에 X 트레인, Y 트레인 했는데, 여기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스플릿이 0.1을 뒀어요. 그래서 80%는 이제 훈련되고 20%는 이제 그 20%는 밸리데이션에 썼겠죠. 이 버버스 1로 해서 다시 훈련시킬까요? 그럴 필요가 있나? 그냥 하죠 뭐. 버버스 1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훈련되면서 이제 그 여기 그 2만은 왜 2만이죠? 아까 토탈 데이터가 2만, 테스트 데이터가, 트레인 데이터가 25,000이었죠. 그 중에 이제, 그 스플릿이, 그 밸리데이션 스플릿이 0.2이기 때문에 80%인 2만 개는 트레인이 되고 있고, 여기 뒤에 밸리데이션 로스랑 밸리데이션 애큐레시를 하는 거는 나머지 20%인 5,000개 갖고 이제 이 밸리데이션 값을 하고 있죠. 보시면은 트레인이 91% 확률로 맞고 있는데 밸리데이션 74%로 가고 있죠. 근데 모델을 아까 그 2번 훈련시켜서 뭐 어쨌든 뭐 그냥 한번 봅시다. 앞에 그 3장에서 얘의 그 정확도가, 덴스를 그냥 썼을 때 정확도가 얼마였죠? 덴스 정확도가 87%, 73%. 좀 작은가? 약 75%라고 얘기했는데 73% 뭐 그 근처 나오네요. 73%. 근데 단어 개수를,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115페이지에 보면은 그냥 댄스 했을 때 87% 정확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73% 밸리데이션 정확도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개 설명이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맥슬랭스가 우리가 이제 20개를, 단어 20개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앞에서는 단어 몇 개를 갖고 했냐면은, 연관준. 그 로드를 한 다음에 어디겠냐? IMDb를 해서 로드를 하고 맥슬랭스를, 여기는 이제 그 제한은 딱 두질 않았어요. 앞쪽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아서 이제 그 제한 두지 않고 하나의 벡터를 할 때 그 한 벡터를 하면서 있는 데만 111 세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맥슬랭스 20개로 제한을 안 했는데, 그럼 한번 100개로 해볼까요? 100개로? 100개 정도? 그러면 우리가 73%보다 늘어나는지를 한번 보면 되죠, 뭐. 여기는 이제 다시 말해서 사용한 단어 개수가 작기 때문에, 인풋 데이터의 뭐가 작기 때문에 73%밖에 안 된다. 앞에 85% 뭐 한 것보다 뭐가 작다. 뭐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새로 추가한 요 임베딩하고 플래튼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그 전에는 댄스 레이어를 그냥 직접 집어였죠. 그리고 원 하드 인코딩을 이제 했던 건데, 이게 3-1, 3-4, 3-4를 한번 찾아볼까? 3-4에 이제 여기 이거 트레이너블 3-4에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몇 개였을까요? 기억이 정확치가 않아서. 지금은 우리가 임베딩 한 거는 임베딩 레이어 8만 개 해서 이제 8차원으로 줄였잖아요. 근데 다 끝났나? 여기 이제 다 끝났으면 나왔을 텐데. 85%. 그러니까 아까 몇 개로 늘렸죠? 100개로만 늘린 걸로 해서 85%가 됐잖아요. 어쨌든 다시 돌아서 여기 기억하실 게, 여기 파라메터가 100개로 했으니까 여기 이제 늘어났고, 8만 여기 20회 할 때보다 이제 늘어난 거고 이제 8만 801개 이렇게 된 건데, 8차원이니까. 여기 이제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3-4에서 IMDb를 이제 했을 때, 엠니스트네 이건. 3-4. 이건 다른 거네. 전혀 다른 3-4네. 다른 책의 3-4를 제가 돌렸습니다. 3-4를 닫아버렸나? 3-4. 열면 되죠. 3-4에 IMDb 그걸 한번 보시면은, 로드하고 뭐 트레인 데이터가 뭐고 맥스 뭐고, 이걸 그 다음에 코디들, 이건 뭐 굳이 볼 필요 없는데, 모델 서머리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원하드 인코딩, 그러니까 10,000개를 그냥 집어연 상태에서 이제 파라미터 댄스 16 해서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파라미터 개수가 16만 305다 이거죠. 16만 305.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6-1 뭐 여기 인풋을 100% 해서 그렇긴 한데, 이제 뭐 8만 16만 대신에 여기 아까 그걸로 이제 또 돌아가 보면은 8만 몇 개였죠. 8만 개. 뭐 이 임베딩을 함으로써 디멘전이 작아지면서 만차원이 8차원으로 줄어들면서 이제 훨씬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 효과가 있는 거죠. 원하드 인코딩 대신에 이제 훨씬 작은 차원에서
트레인 할 수 있는 그 트레인 파라미터도 이제 더 줄어드는 거죠. 여기 보시면 8만 정도. 요 다음에 임베딩 돼 있는 그 데이터만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훨씬 작게만 할 수가 있어서 요게 이제 임베딩 된 효과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저희 임베딩을 한번 써본 거거든요. 임베딩을 한번 써본 건데, 자, 임베딩 얘기를 이제 하긴 했는데, 요 책에 없는 내용을 제가 하나 좀 추가를 했는데, 뭐냐면은, 임베딩 하면은 아까 그 워드 투백 설명을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이게 그냥 의미 없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단어끼리 연관된 공간으로 임베딩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임베딩을 위치 공간상으로 이제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임베딩 공간 한번 시각화해 봤습니다. 시각화를 했는데 요 밑에다가 제가 이제 그 시각화한 그걸 어디다 했지? 요 책 여기다 한 게 아니라 딴 소스를 별도로 불렀죠. 임베딩 스페이스 여기 임베딩 스페이스 테스트라는 걸로 했는데요. 여기 그 소스는 비슷합니다. 여기 그 케라스에서 임베딩을 임포트했고, 뭐 디렉터리 아까 맞추기 위해서 OS를 전 주로 그 임포트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 테스트는 임베딩 테스트라는 디렉터리에서 뭐 해줘. 그다음 INDB 로딩하는 것 같고 프리프로세싱하고 맥슬랭 뭐 20으로 잡고 뭐 했어요. 했는데 제가 좀 다르게 한 건 뭐냐면은 여기 이쪽까지는 동일하고 임베딩층을 피처 10,000개를 썼는데 이제 그 2차원으로 임베딩 해줘 그랬어요. 왜냐하면 3차원, 4차원은 이제 시각화를 하면은 이게 평면에 잘 안 그려지잖아요. 안 그려지기 때문에 그 책에서처럼 8차원으로 임베딩 한 게 아니라 2차원으로 임베딩해서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그 트레인 데이터 갖고 이제 뭐 그냥 그 밑에 소스는 동일하니까 그냥 훈련시켜 볼게요. 훈련시키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정확도를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정확도를 보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계속 강조한 건데 임베딩 하면은 뭔가 단어들끼리 의미를 갖는 형태로 위치를 존재한다. 그래서 뭘 하고자 했냐면 어떤 단어는 이제 긍정의 효과를 낼 거고 어떤 단어는 부정의 효과를 낼 거예요. 그럼 그게 임베딩 됐을 때 걔들의 위치를 한번 찍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거는 이제 어떤 단어가 이제 긍정이냐 긍정 정도 부정 정도를 이제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문장의 이 리뷰가 이제 부정인 리뷰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1점, 0점을 했는지 마이너스 1점을 했는지 그럴 거예요. 이 리뷰가 그 긍정인 리뷰야. 그럴 때는 이제 그 점수에 플러스 1점 해서 다 썸해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부정인 거고 플러스가 나오면 긍정인 거고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긍정 부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2차원 상태에서 해보게 했거든요. 해보게 한 다음에 뭐 요거는 뭐 그거를 뭐 한번 뭐 단어 같은 걸 한번 임베딩된 값이랑 이제 그 긍정 부정 요거를 한번 찍어봤고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그냥 일단은 2차원이니까 그걸 이제 요 CSV 파일로 저장하게 했어요. 그게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긍정 부정 값을 더해서 이제 뭐 그 필링이란 값으로 이제 그 만들었고 더해서 그걸 이제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찍어본 거고 찍어보면은 여기 단어가 21번째 단어는 X축이 마이너스 45위치 Y축이 7인 위치인데 얘는 부정이야. 18번째 단어는 이제 뭐 마이너스 174번 위치 마이너스 60번 위치에 얘는 긍정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각화를 제가 이렇게 시각화 패키지는 R을 좋아해 갖고 그걸 갖고 이제 그 아까 저장한 여기 CSV 파일 뭐였죠? CSV 파일 여기 vector to filling CSV 파일로 해서 그걸 로딩해서 여기 그 디렉터에 있는 vector to CSV 파일을 R에서 이제 그 로딩해서 제가 그 R에서 그래프를 하는 이유는
그래프 그리는 그 패키지가 R이 참 잘 돼 있어요. 그 gg플롯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주로 저는 R을 하는데, 물론 파이썬으로 그리셔도 그럴 수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하고 그걸에서 이제 뭐 포지션들 나오고 그룹화 시켜서 긍정인 거 파랗게, 부정인 거 빨갛게 했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분포를 보면은 첫 번째 그림이, 얘를 위로 올릴까? 보시면은 여기 필링 제로가 빨갛죠, 부정. 요게 1 긍정 파랗게, 요게에서 0을 중심으로 이 부정인 임베딩, 2차원으로 임베딩 단어들의 위치가, 부정인 놈들은 요쪽에, 긍정인 놈들은 요쪽에 있고 부정인 놈들은 요쪽에 있어요. 요것만 보면은 딱 가운데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밀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밀도 그래프를 이제 한번 그려보면은, 등고선. 사실 부정인 놈은 여기가 이제 그 제일 중심이고, 긍정인 놈은 여기가 중심이고 부정인 놈은 여기인데, 여기 약간 살짝 겹치는 쪽이 있어요. 겹치는 단어들이 이제 뭐 그 부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벡터가 여기에 인베딩 되어 있는 게 있고 뭐 하긴 한데, 요거를 좀 더 그 방법에 따라서는 약간 그 베리에이션 오브 인코더나 그런 데서 쓰는 방법을 쓰면 얘들이 조금 더 그 세퍼레이션 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냥 2차원으로 이제 해본 거니까, 다시 말해서 이 단어들의 위치가, 인베딩 된 위치가 부정인 놈들하고 긍정인 놈들이 잘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시킨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훈련시킨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인베딩 하면서 훈련시킨 방법이, 모델이 요 인베딩 레이어를 통과해서 요 댄스 레이어로 가서 긍정 부정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이 부정이면은 그 단어들은 부정으로 인베딩 돼. 그다음 긍정이면은 긍정으로 인베딩 돼. 그런 훈련을 막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단어들이 자기의 의미가 그 인베딩 공간, 자기의 의미의 위치를 자동으로 잡아가게 된다 이거죠. 요게 인베딩의 이제 큰 힘인 거예요. 워드 투팩도 아까 같은 의미인 거고요. 주변 단어로 비슷해져라 그랬더니 걔들 비슷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잘 생각하면은 응용 분야가 이제 많아지는 거거든요. 요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계속 쓰게 될 거라서 중간에 궁금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예. 다른 것들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서 비선형적인 효과를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베딩이라고 했던 애는 그냥 변환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얘는 변환만 있습니다. 근데 액티베이션 비선형은 여기서 한번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밑에서 따로 두고. 예. 그러면 다른 거랑 똑같이 인베딩은 그냥 변환만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매핑만 하는 거죠. 매핑만. 네. 예. 그러니까 인티저 IMDb에서 로딩했을 때 단어들이 이제 그냥 인티저였잖아요. 그 인티저가 아니라 그거를 공간에 매핑을 시켜주는 거죠.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한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생각이 들어져요. 인베딩처럼. 자, 그래서 여기 요 그림이 아까 아래서 했던 것처럼 이제 긍정 부정이 이렇게 위치로 이제 인베딩 된 벡터가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덴서티로 해서 이제 찍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부정인 쪽에 많이 쓰인 단어하고 긍정인 쪽에 많이 쓰인 단어 분포가 이제 나눠져서 인베딩 공간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은 비슷하게 이제 감성에 따른 인베딩 어디 책에 나온 딴 데 있는 것도 한번 좀, 딴 데서 이게 출처를 여기는 안 적어놨네. 이게 적어놨던 것 같은데, 딴 쪽에서 한 거 워드 인베딩 포 무비 리뷰, 그러니까 아까 점 찍은 거 대신 그 위치에 단어를 찍은 거 보면은 여기 0, -1을 여기 무비, 디스어포인트먼트, 푸얼리,
disappointment, poorly, bad가 이쪽에 있죠. 이쪽 excellent, fantastic, brilliant 이런 게 이제 이쪽에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어의 위치가 그걸 그냥 그림으로만 점으로만 찍은 게 이거고 그 위치에다가 단어를 찍어본 게 이제 이런 형태가 돼서 그 단어의 의미끼리 그러니까 긍정 부정으로 나는 긍정인 놈하고 부정인 놈 뭉뚱그려지고 만약에 토픽을 우리가 로이터에 대해서 토픽을 말하게 되면 정치에 많이 쓰는 단어, 그다음에 경제에 많이 쓰는 단어, 그다음에 연예 엔터테인먼트 쪽에 많이 쓰는 단어 뭐 그렇게 이제 이 뭉뚱그려진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할 걸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냥 넘어가면은 인베딩을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하니까 한번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한 거를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뭐냐면 훈련에 따라서 여기 여기 뭐라고 썼나요, 제가? 훈련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훈련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훈련. 우리가 인베딩할 대상을 넣었어요. 대상. 네. 우리는 여기 벡터일 수도 있고 숫자 아까 단어처럼 1, 2, 3, 4, 5, 6, 7, 8 우리가 순서하고 싶은 단어를 인베딩 층이라는 데다가 집어요. 그 다음에 레이블. 아까 레이블은 뭐였죠? 긍정, 부정. 또는 레이블이 이제 아까 로이터 같은 경우는 경제, 시사, 정치,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런 게 있겠죠. 요 인베딩 층을 통과해서 요런 단어, 요런 걸 갖고서 요 순서대로 맞춰줘봐 라고 훈련을 막 시키다 보면은 요 인베딩 돼서 나오는 요 인베딩 벡터는 여기의 순서대로 여기에 순서라고 해야 될지 요 위치 순서에 맞춰서 이 정렬된 벡터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의미 없던 그러니까 박결 씨가 이제 전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원하드 인코딩은 얘들의 의미가 없다 이거죠. 다만 어느 위치에 1만 있고 0만 있고 의미 상관관계가 없는 벡터가 요걸로 상관 지어줘 라고 해서 인베딩층으로 막 훈련하다 보면 상관이 만들어진 벡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인베딩 안에. 돌이켜보자면은 우리가 댄스 레이어든 또 얘기하지만 CNN이든 댄스 레이어든 파라미터 랜덤 값을 먼저 세팅한 다음에 자 이거 맞추도록 네가 파라미터를 조정해봐. 그럼 그 파라미터들이 그렇게 맞추도록 조정이 돼가는 게 훈련이잖아요. 인베딩의 훈련도 그거다 이거죠. 인베딩 훈련도 요 의미가 안 만들어져 있는 요 벡터를 요런 의미로 이제 연관지어서 요런 의미로 만들어봐 그래서 막 하면은 요런 의미대로 요 벡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라미터들이. 그런 것 같나요? 그러면 네. 이게 어떤 수학적인 변환 식에 의해서 매핑되는 게 아니고 인풋 값이 들어가는 순서에 따라서 계속 학습을 하면서 인베딩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순서라고 쓴 말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요.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타겟.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 매핑은 우리가 PCA 같은 게 있죠.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 PCA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든가 그런 걸 우리는 선형 변환인 거잖아요. 선형 변환. 선형 변환의 한계도 얘기했었죠. PCA 대신에 오토인코더가 이제 인베딩을 잘한다. 비선형 변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선형 변환을 해서 그 컴포넌트를, 피처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딥러닝에서는. 인베딩층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 벡터를 만들었던 PCA든 프린시플 중요 컴포넌트 아주 중요한 피처야. 그걸 우리가 어떤 그 훌륭한 수식을 갖고 이제 PCA도 분산이 가장 큰 축 뭐 해서 그 축을 막 우리가 찾아냈잖아요. 복잡하게. 그런 거 없이 자 우리는 인베딩층을 만들고 싶어. 거기다 놓고 결과는 여기 나와야 돼. 해서 만들어지는 인베딩층은 비선형적인 그런 변환에 의해서 그 피처들을 인베딩된 그 벡터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비선형 변환인 거죠.
계속 주말에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좀 나올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추천 엔진 같은 거 할 때, 여기 영화가 있고 여기 사람이 있어요. 영화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 엔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영화 벡터 여기서부터 그 행렬을 이제 분해를 해갖고 각각이 영화에 하는 벡터, 사람에 대한 벡터, 그것도 인베딩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긴 하는데, 요거를 이제 행렬 분할이라는 우리 수학에서 이제 쓰는 방식 계산에 의해서 이제 요 벡터들을 구해내거든요. 근데 그거 대신에 우리 이거 인베딩층으로 넣어서 사람하고 영화의 벡터를 구하면은 그 다음부터 계산하면 되지 않겠냐. 만약에 사람 벡터랑 영화 벡터를 구하면은 여기 비어있는 요 값들을 이제 그냥 벡터까지 넣어서 그 값이 나오면은 요 사람은 요 영화를 좋아하겠네. 5점이나 나왔으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사람한테 요 영화를 추천할 수 있다라는 컨셉인 거거든요. 인베딩을 이용한 추천 엔진. 여기 오토인코더 나왔는데, 자, 요게 이제 몇 가지 논문들을 보니까 해외에서 나온 논문을 국내에서 리뷰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냐면 유저 사용자 벡터를 원활 인코딩으로 해요. 그 다음에 스파스라고 써놨네. 아이템, 그러니까 영화를 원활 인코딩으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베딩 해줘. 유저 인베딩층, 무비 인베딩 레이어를 뒀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 7장 가서 배울 텐데 요 두 개 레이어를 합할 수가 있어요. 그냥 컨캐티네이션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인베딩, 여기 10차원이고 얘도 10차원이야. 그럼 10차원 레이어를 이제 컨캐티네이션 시켜놔요. 컨캐티네이션. 그거를 인풋으로 레이해서 여기 덴스 레이어를 통하게 해도 되고 덴스 레이어, 여기서 덴스 레이어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영화에 그러니까 요 유저가 요 영화에 대해서 한 레이팅을 이제 해서 타겟 막 훈련시켜요. 그럼 유저도 이제 유저 벡터가 인베딩 되고 아이템 벡터가 인베딩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템 벡터, 이 사람이 안 본 아이템 벡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나오면은 이제 요 사람은 그 영화에 대한 스코어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요 빈칸들을 채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영화, 그러니까 사용자 인베딩이 되고 영화도 인베딩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의 추천 엔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안에 뉴럴 컴플리트 레이어인가요? 풀리 레이어. 어쨌든 이게 컨볼루션을 하든 무슨 레이어든 원하는 레이어들을 이제 해서 어쨌든 훈련된 건 뭐냐면은 여기 사용자에 대한 이제 인베딩 벡터하고 영화에 대한 인베딩 벡터가 나오면은 추천 엔진이 된다. 되나요? 물론 요게 파라미터라든가 모델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요 놈의 인베딩 디멘전 같은 걸 정하는 거에 따라 정확도나 그런 게 좀 달라지겠죠. 요 모델에 따라서. 그건 이제 좀 튜닝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런 걸 할 때 이제 좀 더 하이 테크닉을 넣자면 아까 얘기한 긍정 부정을 분할시켰을 때에 이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이제 그게 많으면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걸 좀 더 분리가 잘 되도록 하는 방법들을 좀 넣으면 그게 이제 이 책에서는 안 다루고 있는데 variational autoencoder를 쓸 때 평균 분산 그런 형태의 모양을 집어넣고 하면은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분리가 조금 더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쓰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추천 엔진을 썼을 때 한 가지 빠지는 부분이 있죠. 뭐죠? 이거에서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존의 훈련 데이터가 있는 놈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법 이제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레이팅을 했어요. 어떤 영화가 제법 많은 사람이 봤어요.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영화나 그 사람에 대한 레이턴트 벡터, 그러니까 인베딩 레이어가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새로운 영화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거죠. 한 가지 이제 방법은 뭐냐면은 이 사용자, 경우는 이 사용자가
이 사람들의 그 인구 구성적 특성을 이용한 사람일 경우 이 사람은 20살이야, 남자야, 그 다음에 어느 동네 살아, 그 다음 뭐 수입이 얼마야, 뭐 그런 특성이 있으면은 그 특성을 갖고 새로 들어온 사용자의 KNN, 그러니까 비슷한 사용자들이 얼마나 이제 그 비슷한 사용자의 벡터를 평균을 낸다든지 그 KNN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용자나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얘는 이제 스릴러야 또 로맨틱 코미디야 또는 이제 뭐 어느 나라야 주연이 누구야 뭐 그런 걸 넣어서 이제 감독이 누구야 뭐 그런 걸 넣어서 이제 그 KNN을 써서 초기 데이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데이터가 쌓이면은 이제 그 유저나 영화에 대한 어떤 보다 정확한 임베딩 스페이스가 나올 거고 그때부터는 좀 더 정확한 점점 개선이 돼갈 수 있겠죠. 너무 나갔나? 너무 나간 듯하기도 하고 원래 임베딩 하지만 임베딩을 잘 이해하면은 이제 응용도 좋고 임베딩은 계속 그 뒤에도 쓰고 오토인코더에 대한 이해도 관련되고 그래서 임베딩을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 괜찮으세요? 이 그림에서는 유저 레이턴트 벡터에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영화를 좋아한다 이런 정보가 들어 있어야겠네요. 그냥 아니요, 유저만 아닙니다. 레이턴트 벡터는 그냥 임베딩 랜덤 처음에 랜덤 값으로 하고 네. 집어서 그냥 랜덤 값으로 스코어가 나와요. 그럼 그 근데 사람이 그 영화를 없잖아요. 3점 줬어. 여기 나온 점수하고 그 차이를 해서 이 백프로파게이션 시켜서 얘랑 얘가 훈련되는 거예요. 요 레이어랑 포함해서. 결과는 있으니까. 네, 결과 있는 것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만 훈련시켜서 유저 임베딩 벡터하고 그 영화 임베딩 벡터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옛날 방식으로는 이걸 매트릭스 디컴포지션 행렬 분할을 해서 얘 벡터를 구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선형적인 그 선형 리니어 엘지브로 선형 수학에서 하는 그거 하지 말고 비선형 수학은 아니죠. 비선형 모델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이 벡터가 만들어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선형인 게 세상에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우리가 초반에 1장 뭐 할 때도 이 딥러닝에서 하는 거는 찌그러뜨린 종이를 살짝 펴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를 했죠. 선형적인 게 아니라 비선형 공간에 벡터를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 조용해서 박경 선생님 좀 이해가 되세요? 말이 없네. 이해됐습니다. 박경 선생님 화장실 가는 모양이네. 중요한 때 화장실 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임베딩의 이제 어떤 역할이고 임베딩을 잘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소리 안 납니다. 예? 소리가 안 납니다. 밖에서 소리가 못 냈어요.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어서 임베딩을 이용한 다양한 이제 그 응용이 가능하다. 그 임베딩 층을 만드는 순간 그거에 대한 아까 아까 오토인코더에서 얼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 얼굴 변형하는 것도 얘기했죠. 얼굴에다가 선글라스를 그냥 선글라스 벡터를 더하면은 선글라스 낀 사람의 얼굴이 나오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음악도 비슷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음악도 이제 어떤 그 중요한 그 멜로디가 있으면 거기다가 슬픈 감정의 벡터를 더하면 슬픈 게 변하고 밝게 하자면은 기본 그 음에다가 이제 뭐 즐거운 걸로 변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임베딩만 할 수 있다면은. 여기에서 다음을 조금만 더 얘기해 보자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남자처럼 보이지만 여자입니다. 여자분 3분이고 3명의 체스를 영화를 키운 라즐러 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뭐냐면은 천재는 만들어지는가라는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이제 이 사람이 교육자인데 이 사람이 믿는 그
컨셉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니어스 천재는 결국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어텐션, 집중인 거고, 탤런트는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얘기한 거,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아니고 다양하게 얘기한 탤런트는 별거 아니야. 결국 이제 어떤 그 규율, 그 행동, 태도가 제일 중요해. 하다 보면 잘 돼. 여기 보면 지니어스는 이러한 거에다가 운이 좀 들어가고 이제 그 주변 환경이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교육 철학을 갖고 있어서 이 세 아이를 이제 천재로 키우겠다. 다만 이제 어느 쪽으로 할 거냐. 체스 쪽으로 해서 체스에 관심을 갖게 유도를 해서 스스로 체스 공부를 하게 해서 저 사람이 다 이제 체스 여왕이 된 실제 있었던 거고, 다큐멘터리로는 이제 뭐 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 실험, 위대한이라고 표현했는지 놀라운이라고 표현했네요. 놀라운 게 교육 실험이었다. 교육이라는 건 결국은 사람은 인베딩층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베딩이나 우리 DNN 네트워크 그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뇌도 뇌의 연결도 결국 노력에 의해서 한 뇌세포들이 연결이 되면서 천재는 만들어진다. Talent is the love of work. 일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알게 된다. 뭐 그런 식의 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오르면 된다는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영화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것 같은 넷플릭스에서 요새 그 인기에 방영되고 끝났나요? 뭐 The Queen's Gambit, 여왕의 첫수라는 그 영화에서 그 체스 여왕이 나오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기 이 홀과 자매를 모티브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 당시에는 여자가 체스 는 거를 이제 여자는 여자의 뇌는 체스를 들 뇌가 아니야. 어떤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못 봐. 뭐 그런 식의 이제 편견이 있을 때 이 아버지가 그 체스 여왕으로 해서 많은 남자 체스 프로 기사들을 꺾었죠. 그때 뭐 상대 체스 선수들은 담배를 많이 피던 시대니까 일부러 집중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담배 연기를 얼굴에 내뿜고 뭐 그런 치사한 짓도 많이 하고 했지만 어쨌든 우승을 했다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베딩층을 얘기하다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인베딩층도 사람이 뇌가 이제 뇌세포가 훈련이 되면 훈련이 될수록 익숙해지는 것, 어떤 개념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인베딩층도 그렇게 이제 훈련되는 대로 보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보게 된다. 뭐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거꾸로인가요? 사람 뇌가 인베딩처럼 된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 사람 뇌의 어떤 유사점을 찾으려고 한 거니까 인베딩층이 이 사람 뇌를 닮았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표현인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요까지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RNN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